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누군가에겐 힘이 되겠지만 올해 57살인 한영애 씨에겐 그저 남의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를 기대하기엔 지금 당장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입니다. 아우 힘들어. 아휴 힘들어. 아휴.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살이 빠지지 않을까. 진짜 살려고 자꾸 움직이고 운동하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손발이 저리고 너무 힘이 들어요. 살기 위해 살을 빼야만 하는 영애 씨. 하지만 덕지덕지 붙은 살은 어째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된달까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운동. 아휴, 살이 쪘을라나 빠졌을라나.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믿었는데 살 빼는 일만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좀 빠지려네. 그랬더니 에휴, 계속 찌기만 하네. 운동이 부족했던 걸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실망과 자책이 쌓여갑니다. 살찐 사람들이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그 체질로 변한 것 같아요. 자꾸 살이 찌면서 뭐 피부도 안 좋아지고 체질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는 몸이 여기저기가 안 좋아져요, 자꾸. 그러니까는 살을 빼고 싶죠. 47kg의 체중을 유지했던 젊은 시절. 말라 보여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쑥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금방 안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은 누른 자국이 느껴져요. 부종이 좀 심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어 있어요. 자꾸 살이 찌면서 내 몸에 독소를 쌓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영애 씨 나이 겨우 40대 중반이 되던 때였죠. 이후 180도 달라진 영애 씨의 인생.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난리 났죠. 왜냐면 뇌출혈 쓰러지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되고 발신불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죠 뭐. 첫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혈압약이랑 혈액순환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 거고. 급기야 3년 전 두 번째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독하게 다이어트를 해봐도 요요가 온 게 수차례.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1kg 빠지는데 2kg 찌는 건 왜 숨 쉬는 것보다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영애 씨. 큰맘 먹고 식습관까지 싹 바꿨답니다. 옛날엔 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었다지만 이제는 육식은 멀리하고 채식 위주로 챙겨 먹는다는데요. 밥 양을 줄인 건 기본. 짜게 먹으면 부종이 더 심해질까 봐 요리할 때 간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채소 위주의 식단까지 나무랄 데 없는 다이어트 아닌가요? 하지만 영애 씨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소식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운동 꾸준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나름의 노력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체 무엇 때문인지 또 한영애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종 관리는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무실 때 다리 좀 올리고 주무시죠? 네. 지금 이게 일정 시간 이상 되시면 이렇게 정상 피부층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셔서 지금 상태도 충분히 부종이 심하신 상태세요. 한눈에 봐도 좋지 않은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몸 안의 노폐물, 독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셔야 되는 상태로도 보입니다. 다리의 부종이나 손의 부종, 이것이 이제 전신적인 부종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고, 이런 부종이 심하시면 확대돼서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지혈증, 고혈압은 물론 당뇨까지 있는 상태. 체내에 쌓인 독소와 염증이 살을 찌우고 비만은 혈관 질환을 유발, 건강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몸에 독소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걸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몰랐던 게 후회되네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병들게 한 독소의 정체.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번 호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문제는 에너지를 만들고 생기는 찌꺼기,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체내에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된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 DNA를 손상시키는 독소와 같습니다. 체내 과다한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와 비만을 가속화하면서 면역력까지 저하시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과다하게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원래의 구조와 기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지방세포와 만나면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약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을 망치는 독소인 셈인데요. 활성산소, 즉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외부적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방사선, 흡연과 환경 오염물질은 물론이고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과식, 과도한 운동과 염증도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